화성에는 행성 전체에 미치는 먼지 폭풍이 있어요. 지구와 마찬가지로 화성에도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와 땅을 조금씩 파고 있죠. 바람은 많은 먼지를 생성하고 그게 결국 큰 구름이 돼요. 그 먼지 구름들은 햇빛을 흡수하고 데워져서 바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비나 바다 없이 몇 년마다 구름은 엄청 커져서 행성 전체를 감싸고 거대한 먼지 폭풍을 만들어요. 2018년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화성 표면에서 거대한 폭풍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행성의 햇빛이 97% 감소했고 폭풍이 끝난 후 많은 큰 모래 언덕이 남겨졌다고 보고했죠.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의 고향이에요. 이 거대한 화산은 높이가 22.5km예요. 에베레스트 산의 약 2.5배죠. 이 화산은 수백만 년 전 화성이 수많은 화산으로 뒤덮여 화성 표면에 녹은 용암을 분출했던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올림푸스 몬스는 순상 화산이기 때문에 용암과 불꽃을 공중으로 분출하는 대신 용암이 천천히 화산의 측면을 따라 흘러내렸을 거예요. 이것으로 평균 기울기는 5%에 불과한 낮고 쪼그리고 있는 모습이 됐죠. 불과 몇백만 년밖에 되지 않은 올림푸스 몬스는 아직도 꽤 어린 화산이에요.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잠재적으로는 여전히 활성 상태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아마 폭발할 수도 있어요. 화성에는 타르시스 몬테스라고 불리는 세 개의 거대한 순상 화산이 있어요. 지구 기준으로 볼 때 이것들은 직경이 375km에서 475k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예요. 하지만 올림푸스 몬스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최고봉은 14.5km예요. 먼지 투성이의 녹슨 모습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행성이에요. 심지어 화성 지진도 있어요. 화성의 표면 아래에 있는 지각판들이 땅을 흔들면서 때때로 움직여요. 화성에서 가장 큰 걸로 알려진 단층은 마리너 계곡이라고 불리는데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을 난쟁이처럼 보이게 하는 4,000km 길이의 협곡 시스템입니다. 2021년 8월 인사이트 로봇 착륙선은 거대한 협곡에서 시작된 규모 4.2의 화성 지진을 감지하여 여전히 활동 중임을 확인했죠. 화성 표면과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오퍼튜니티 탐사선은 착륙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암석 소구체를 발견했어요. 그 모양, 위치, 그리고 미네랄 성분은 이게 물이 많은 환경에서만 형성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수십억 년 전 고대 물 웅덩이에서 형성되었을 거예요. 둘째로 화성의 태양에는 화성의 표면을 따라 흘러내렸을 물줄기를 나타내는 홈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 있었던 이후로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고 그 모든 개울들은 오래전에 말라버렸지만 그것이 남긴 수로는 한때 진짜 액체 상태의 강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요. 화성의 일출과 일몰은 푸르스름한 회색이에요. 1970년대 이후로 이 사진이 여러 장 찍혔는데 최초의 사진은 바이킹 1호가 1976년에 찍은 거예요. 화성 땅 위에 녹슨 붉은 바위들과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창백한 옅은 노란색 하늘을 보여주고 있죠. 지구에서보다 태양은 화성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태양이 3분의 1 정도로 작아 보여요. 대기 중에 수많은 붉은 먼지 입자들은 하늘을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고 가끔 빨간색에 더 가깝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새벽과 해질녘에는 상황이 변해요. 태양이 하늘에 바로 있을 때 스펙트럼의 나머지 부분보다 푸른빛이 대기를 조금 더 잘 투과해요. 특히 해질녘에 뚜렷하죠. 지평선 바로 위에서 더 많은 먼지 입자를 통해 빛이 싸워야 할 때 말이에요. 먼지는 더 많은 푸른빛을 통과시킬 만큼 미세해요. 지구와 상황이 정반대네요. 푸른빛이 대기의 입자에 거의 차단되어 온갖 종류의 분홍색, 주황색, 빨간색의 일몰을 만드는 것과는 말이죠. 새벽에 화성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하늘이 종종 푸르기보단 회색으로 보일 뿐이죠. 하지만 황호는 붉은 행성에서 해가 진 후와 일출 전에 훨씬 더 길어요. 왜냐하면 대기의 높은 곳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늘의 밤 부분으로 더 많은 빛을 산란시켜 해가 진 후 또는 날이 밝기 전에 황혼이 2시간까지 지속되도록 해요. 그런 긴 황혼은 가끔 지구에서도 일어나요. 강력한 화산이 화산재와 먼지를 대기 높이 분출할 때 하늘에 흩어져 황혼을 한동안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어요. 이게 아주 활기찬 일출과 일몰의 원인이기도 해요.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과학자들이 옐로나이프 베이라고 부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는 고대의 호수가 있었어요. 탐사선은 호수의 물이 산성이 강하거나 너무 짜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물에 남은 미네랄을 발견했어요. 균형 잡힌 pH를 가졌을 거예요. 탄소, 질소, 그리고 잠재적으로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모두 고대 호수의 분화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큐리오시티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요. 화성의 대기는 한때 훨씬 더 두꺼웠고 그래서 그게 바로 화성 표면에 액체와 흐르는 물이 있었던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지난 몇십억 년 동안 과학자들은 태양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화성의 바깥층을 제거하면서 붉은 행성의 대기를 강타해왔다고 믿고 있어요. 꼭대기층에 더 가벼운 수소 분자들이 우주공간으로 흩어져 빨려 들어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태양풍이 대기권을 강타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르는 물을 지탱할 수 없을 때까지 대기를 점점 더 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화성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녹슨 불모의 행성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화성은 토성과 같은 고리를 가질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이 가스상 거대 혹성 주위의 고리들이 달이나 심지어 몇몇 위성들이 토성에 너무 가까이 가서 찢겨진 후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 바위와 얼음 파편들이 현재 행성 가까이에서 돌고 있죠.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는데 전자는 운이 다했습니다. 화성은 오래전에 중력으로 이것들을 우주공간에서 끌어당겼고 그 이후로 행성의 궤도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데이모스는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포보스는 매 회전마다 화성에 꾸준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정확히 하자면 우리의 달은 대략 27일마다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는 반면 행성 자체는 24시간마다 지구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요. 달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고 그 보상으로 천천히 우리로부터 멀어지죠. 한편 포보스는 약 8시간마다 화성을 한 바퀴 도는 반면 화성이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데 25시간이 걸려요. 기본적으로 포보스는 하루에 행성 주위를 3바퀴 돌아요. 이런 속도라면 화성이 더 빨리 회전하게 될 거고 그 보상으로 행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계산에 따르면 포보스가 로슈 한계에 진입하기까지는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이 남았어요. 이건 위성의 가까운 면과 먼 면의 사이의 조성력이 너무 달라서 문자 그대로 찢겨버리는 지점이에요. 포보스는 화성의 궤도에 수많은 소행성들로 파괴되어 흩어질 거고 그게 훨씬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질 거예요. 결국 이 붉은 행성은 토성처럼 자신만의 고리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닐 거예요. 화성의 중력이 이 우주 파편들을 끌어당겨 낙석과 금속이 표면의 우박처럼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화성이 평균적으로 우리로부터 2억 2,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들이 지구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화성은 소행성의 폭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성 표면에 분화구들이 있는 거예요. 약한 대기는 여전히 내부에 우주물체가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어떤 소행성들은 너무 커서 파편 구름을 대기 높이 올렸어요. 대부분은 화성의 표면으로 다시 떨어졌지만 몇몇 조각들은 우주로 튀어 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지구의 대기로 들어가 산산조각 나지 않고 땅에 떨어질 만큼 크고 튼튼했죠. 과학자들은 그런 우주 암석들을 많이 발견했고 그 성분들이 화성에 보내진 임무에서 조사된 샘플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화성에서 온 게 맞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고대 지구의 조각들이 화성을 포함한 다른 행성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봐요, 우리도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수백만 년 전에 지구가 강력한 소행성에 부딪혔다는 걸 고려할 때 그 충돌로 인한 일부 파편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우주 공간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